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10월 4일 오후인데요. 기가 찹니다. 아주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이게 합리적인 지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국힘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의 난장판이에요. 아주 오만 오물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4.7 보선 때도 그렇고 6.11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이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여기에 굴러온 돌 윤석열이 박힌 돌이 전체적으로 국힘을 흔드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윤석열과 홍준표와 하태경, 윤석열과 김건식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각입니다. 요새는 고고TV가. 왜 고고TV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그 말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 쪽에서 국힘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면 그때부터 이재명을 치고 나가면 됩니다. 그놈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현재는. 그 신문기사는 다 알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고고TV도. 쉽게 말해서 지금 이재명 국힘 경선 주자 중에서 이재명 하나 상대할 놈이 없어요. 유승민 뿐이 없어요. 지금 김용남이라고 있죠. 그 애가 국회의원 하면 한 번 했을 거야. 응?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죠. 무슨 특본과 위원장 맡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의 그 왕자가 연휴 3일 내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온 언론들이 그걸 듣고 있고 또 유동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를 갖다가 파헤치고 있죠. 그거는 날라가요. 우리가 대선에 가면.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이재명하고 붙으면 그건 못 날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밑에 과거 수구 세력, 과거 국힘 꼴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그것을 노리고 이준석하고 지금 전선을 형성하고 있죠. 그죠?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지금 공격해 들어가니까 웬 떡이냐 하고 이준석하고 지금 하고 있죠. 제1 플레이어. 그게 오징어에서 아마 제1 플레이어인가 봐요. 오징어 게임에서. 저 그런 거 안 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준석을 공격하면 2030에 표심을 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패할 것이다. 그럼 현재 대선 주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싸워야 될 사람이 우리 쪽에서는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국힘이 지금 경선 과정이 이게 경선 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난장판이 돼가지고 아수라장판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자, 김용남이가 윤석열은 손가락만 씻는다. 손을 쓸 때 손가락만 씻는다. 이런 또 궤변을 넣어놔. 아가리 좀 다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지지자가 그렇게 해줘서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껴서 사과드린다. 그 말로 한 번만 하면 돼. 홍준표가 독하게 추술, 부적 정치, 부적 대선 이렇게 몰고 가더라도 사과하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자신감이 없거든. 윤석열 캠프 것들이 다 패배주의자로만 뭉쳐있거든. 자존감이 없거든.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놈들이 전부 다 윤석열 쪽에 붙어가지고 보수를 개혁하고 정권을 찾겠다 그러니 그 핵심 대깨윤들만 제하고 누가 미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중원부원, 아가리를 올리니까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거야, 윤석열 쪽은. 하태경이 입장에서는 말이야, 얘는 이제 개혁보수고, 그러니까 하태경이 쪽에서는 윤석열은 그래도, 홍준표까지 막말은 안 한다. 개인적인 입으로. 그래서 하태경 같은 경우는 홍준표에 대해서 대단히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하태경은 큰 그림을 못 보고 항상 구체적이고 미식인 걸 비판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토론 때에도 그냥 홍준표만 줘 때려. 도대체 하태경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2달 전 같으면 하태경이가 유승민 쪽에 붙고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겠는데 지금 홍준표를 지금 조지는 것은 유승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유승민을 갖다가 신사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유승민이가 홍준표를 못 때리도록 자기가 대타로 나왔다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저게 윤석열이가 혹시나 대권 후보로 가면은 거기에 빌붙을 생각도 있는 것 같다 하고 그래요. 무야홍들은 하태경이가 홍준표를 족가니까 하태경을 또 난타하기 시작하죠. 그 2030들이 과거에 하태경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준석을 연호했고 유승민을 연호했고 지금 걔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응? 아니 손가락 가지고 손을 씻는데 손가락만 씻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 그게 김영남이라는 애가 하는 말이 응? 언론이 문제다. 언론이 왜 이걸 갖다 주술적인 문제로 몰고 가느냐? 맞아요. 이건 정과 주술적으로 갖고 가는 게 맞아요. 모든 정황상의 배경 팩터가 윤석열이가 주술을 믿는 거 맞아요. 앞으로 왕 땡땡 라면도 안 먹겠다. 왕 뚜껑이라는 게 있나요? 그쵸? 말이 유치하고 이런 놈이 말이야 윤석열 캠프에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휘짓고 다니는 거 보면 기가 찰 노릇이죠. 왕자 해프닝을 갖고 해프닝 아니에요 이거는. 윤석열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앞으로 이미지 관리에서 대실패했고 윤석열은 지지율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대개운들은 윤석열이 또 위험하니까 또 결집을 할 것이지만은 절대적으로 윤석열은 지지율 올라가지 않아요. 홍준표도 갈 만큼 갔어요 지지율이. 나머진 유승민뿐이 없다 이런 거고 왕차 해프닝 갖고 홍준표와 유승민이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공격을 한다. 아니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국민 앞에. 윤석열하고 과거에 국민을 백성이라 말한 적도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떤 거 신문기사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조선은 유교국가죠. 500년 유교국가죠. 점술 같은 거는 불교하고 말해야 많이 연결돼 있어요. 불교 자체가 그건 태동이니까 뭐 절에 가면 삼신각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교는 주술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그 조선 이 한반도 민족이 2000년 동안 그걸 해가지고 윤석열에 의해서 왕하고 현실화된 거 현시화. 이걸 공격 안 하면 바보지요. 전체 국민과 국힘의 보수청이라 갖다 가지고 개돼지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는 건데 지금 어떤 시대인데 왕자로 들고 말이요 하고 토론에 자신 없다고 그걸 갖고 나와. 그래 김영남이라는 놈이 아니 대장동 의혹하고 왕자가 같은 비중인가? 왜 이재명을 공격하는가? 선거는 손바닥이 아니라 얼굴도 내줘야 할 판이다. 얼굴 내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국민의 비호감이 극히 다르고 있죠. 그게 다르고 있죠. 윤석열이가. 대장동 사건하고 왕자 사건은 전혀 성격이 다르죠. 이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그냥 바위 위에 계란 던지는 것뿐이 안 돼. 지들도 공격 못하면서 공격하면 역치기 당해요. 본선에 가면은 윤석열의 과거 검찰 생활과 그 지역업자들하고 술 마실 적에 말이야 자기 신들 신발에다가 냄새나는 양말을 갖다가 넣어놓고 술 따라가지고 먹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 검사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혹인 줄 알았다고. 아이 짜증나네. 그리고 여론조사 문제에서도 김영남이라는 놈이 역선택 같은 경우는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경선 방식이 꼭 바보 같다.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해. 홍준표가 역선택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거는 보수층만 대상으로 할 적에는 지금 거의 뒤집혔다니까. 오늘 보면은 뭐 K소위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이 뭐 28%, 그 다음에 보수층에서는 홍준표와 윤석열이 38% 이렇게 나오는데 뒤집어진다니까요. 나중에 보시라니까. 2차 경선 들어가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3차 경선 내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지금 김건식이라는 애가 있죠. 김건식이. 얘도 참 합리적인 중도 좌파예요. 얘는. 중도 좌파. 개혁 보수까지는 안 가도. 그죠? 그런데 이 합리적인 애가 윤 캠프에 며칠 전에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얘도 이상하게 변해. 그러니까 윤 캠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야. 국회의원이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죠? 아니 얘는 들어가가지고 아니 왕자 쓴 거 김건식의 인식이라면 이거는 말이야 비판을 할 내용이야. 자기 아무리 그 윤석열 캠프에 소속한 진영 논리라도. 근데 그걸 비호를 해. 왕자를 이웃 지지자가 써준 것이고 지지자들과 스스럼 없이 없는 소통을 한다는 것이고
김건희 논문하고 역술인하고 어떻게 엮는 것이냐. 팩트가 다 나온 걸 갖다가 김건식이라는 놈도 윤석열 캠프 들어가니까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해대. 기가 찰 노릇이라는 거죠. 고고TV 같은 입에서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 이 꾼들을 보면은 하태경하고 홍준표가 보면은 이 홍준표의 입이 굉장히 문제예요. 홍준표가 지금 어느 정도 상승 무대에 갔다가 정체됐어요. 상승 무대 정체가 됐죠. 윤석열 쪽에서 강력하게 결집하고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싫어한다니까. 2달 전만 해도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고고TV 같은 경우도 둘 다 하는 걸 보니까 꼴통 기질이 너무 다분해.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도 위기의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제 막 나가는 거야. 그죠? 이재명이 막 나가듯이. 그리고 윤석열도 막 나가는 거야. 윤석열 이놈아도 싸우는 게 국힘 대선 주자들하고만 싸워. 2위, 3위하고 4위 하는 그 국힘 후보들은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맞죠? 그렇죠? 홍준표가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경남을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죠. 한 7, 8개 소화하고 있죠. 일정을. 하태경한테 저놈은 우리 당 쪼개고 나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한 지랄하던 놈이고 토론회만 가면은 기분이 조금 좋아야 하는데 기분이 좋아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저런 그 하태경 같은 놈이 자기를 계속 어처구니 없이 공격하니까 머릿속에 꽉 막히고 답답하다. 그렇다고 하태경을 조업해버릴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해. 이런 놈이 또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는 거지. 홍준표의 막말은 앞으로 계속 나와요. 위기감을 느끼면은. 원래 태생이 그래요. 윤석열이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없고 정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거에 막말인지 자기가 하는 게 국민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줄 모르고 짓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게가 아니 이게 뭐래 우리가 바른정당 시절 말이야 한국당 해체를 주장한 것은 하태경이 하는 말이 홍준표 대표의 막말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고 아니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참패를 했고 맞잖아요. 비전이 없다니까 홍준표는. 비전이 없고 6개월 1년 후를 못 본다니까요. 독고다이 편집적인 자아를 갖고 있다니까. 윤석열과 똑같다니까. 윤석열을 정치를 안 해봤다는 거고 홍준표는 20년을 해봤다는 거고 당 비전 발표를 갖다가 초등학생 발표라고 학예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이 토론이 진행되니까 남들이 공격을 하면은 됐어 그만 화나내고 밖에 나가서는 말이야 자기를 공격한 하태경이나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놈 패버린다 저놈 자식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기가 찰려 그러시죠. 홍준표가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그렇고 지금 홍준표 그 20대 30대들이 일부 홍준표 지지로 돌아간 것 같지만 보시자니까요. 어떻게 될지 그거는 그들은 절대 윤석열한테 안 돌아가요. 홍준표를 보시자니까요. 과연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이제 좀 하겠는데요. 10월 8일 이후로 지금 난장판이야. 난장판. 우리가 변해야 이겨요. 근데 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없어. 윤석열은 벌써 무능과 무비전으로 지금 국민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대개월만 똥파리도나 와글대고 시작했고 홍준표는 이거 뭐 정체불명으로 말이지 지금 지지세를 얻고 있는데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